안녕하세요. 우주전파센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주전파 재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우주전파 재난과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과 피해 사례를 위성, 항공, 항법, 전력, 통신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주전파 재난과 피해 사례입니다. 먼저 짧은 뉴스 동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강력한 지자기 교란 상황이 벌어져 정부가 우주전파 재난 관심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기 교란 상황이 수시간 이상 유지될 수 있다며 항공과 통신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자기 교란은 지구의 자기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 현상으로 GPS 신호에 오류가 생기거나 항공기, 선박의 항법 장치 등이 오작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우주날씨 예측센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쯤 태양 바깥 부분인 코로나에서 대규모로 물질이 방출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태양 활동 때문에 지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주전파 재난이 발생하고 실제 피해가 생기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보다 쉽게 관련 뉴스나 보도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전파 재난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전파 재난이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 에너지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된 재난을 뜻합니다. 태양 활동으로 인해 우주전파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주전파 재난이라고 합니다. 우주전파 재난은 전자, 통신 시스템에 전자기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며 피해 사례로는 우주인 방사선 노출, 통신장애, 인공위성 오작동, 항법 시스템 장애, 변압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우주전파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성분에 의해 지구 주변의 우주 환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X선, 고에너지 입자, 전자물질이 지구 자기권과 전리권을 교란시킵니다. 이러한 태양 방출 성분들은 태양으로부터 수분해서 수일 사이에 지구에 도달합니다. 대표적인 우주전파 재난 피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1989년 3월 거대한 지자기 교란의 영향으로 단 90초 만에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공장 가동 중지, 대중교통 마비, 난방시설 중지 등을 겪었습니다. 정상 복구하는 데만 9시간이 걸렸으며 총 피해 규모는 약 20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퀘벡 지역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미국 뉴저지의 발전소에서는 사진과 같이 변압기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파 통신에 장애가 발생되었으며 영국의 변압기 손상과 일본 통신 위성이 오작동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캐나다 퀘벡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우주전파 재난 사례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키링턴 이벤트. 1859년 9월 1일에서 3일 동안 발생하였던 현존하는 관측 기록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우주전파 재난 사례입니다. 당시 관측자였던 리차드 키링턴의 이름을 따라 키링턴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한가운데 매우 크고 복잡한 흑점군에서 두 조각의 강력한 폭발이 5분간 지속되었으며 다음날 약 17시간이 지난 후 대규모의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여 36 내지 48시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 피해 사례들입니다. 캐링턴 이벤트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극지방 근처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링턴 이벤트 때에는 극지방과 먼 지역인 쿠바와 하와이 지역에서도 관측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오로라의 빛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당시 통신수단이었던 전신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전신 철탑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전자기기도 별로 없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도 많지 않았던 시대라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캐링턴 이벤트 규모의 우주전파 재난이 지금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상 피해액은 최대 약 3,000조 원에 이르며 복구하는 데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할로윈 이벤트를 들 수 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에 발생한 우주전파 재난 사례로 미국 할로윈데이에 발생한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할로윈 이벤트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피해가 동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할로윈 이벤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뽑는 이유는 위성, 항공, 통신, 항법, 전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전역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산업별 피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위성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성 통신 잡음 및 두절, 위성 궤도 이탈 및 자세 오류, 위성 오동작 및 태양 전지판 훼손, 위성지와 태양 전지판의 수명 감소 등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위성 현황은 9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 KT,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위성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활동에 의해 태양 입자가 지구 근처 공간으로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입자에 노출된 위성체는 단일 이벤트 사건이라는 전자기적 고장을 일으키거나 위성체 대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위성체는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게 됩니다. 또한 지자기 교란에 의해 전류권의 변화와 대기권의 밀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위성 통신 장애, 위성의 궤도 변화로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몇 가지 피해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주방사선에 의한 위성 오작동.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많은 양의 고에너지 입자들은 위성체에 직접 부딪히거나 위성체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 단일 사건 효과가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 위성체 오작동 및 성능 저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2월, 천리안 1호가 우주방사선 누적으로 메인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일 사건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고에너지 양성자, 중성자, 알파 입자, 중이온 등이 전자회로의 민감한 부분에 직접 부딪혀서 발생합니다. 한 개의 대전 입자에 의해 정기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사건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된 입자가 반도체 등의 민감한 영역에 쌓여 전자소재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일 사건 효과에 의한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작동에 의한 허위 명령, 위성 내부 대전 현상, 전기적 신호 오류, 위성의 방향성 상실, 태양 패널 효율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지궤도 위성도 피해 대상입니다. 태양풍이 강할 경우에는 지구의 자기권 계면이 정지궤도 위성의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지궤도 위성은 자기장 환경이 급변하는 극심한 우주전파 환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고장 및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성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성의 주요 장비를 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위성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심한 경우에는 위성 발사 일정도 변경해야 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 위성 발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로켓 발사 실패 확률은 평소와 비교하여 10배에서 5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고에너지 입자의 증가 때문에 로켓 발사를 연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항공 분야의 피해 유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공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의 방사선 노출,
항법 서비스 장애로 인한 운항장애, 단파, 위성통신장애, 항공기의 전자기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 분야 현황은 국제선 기준으로 약 1,500회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북극 항로는 6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기관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와 공항공사, 지방항공청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 유입되는 방사선은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더 많이 유입됩니다. 극항로 항공기는 강한 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태양활동이 심한 경우에는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항공 분야에서 통신과 항법 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리권의 교란에 의해 위성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와 통신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을 취소, 변경해야 하며 이는 항공 서비스 피해로 연결됩니다. 우주 방사선량은 위도와 비행 고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실제로 항공기의 승무원은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극지방을 통과하는 비행기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양 활동이 심한 경우에는 극항로의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 중에서 2014년에는 17편이, 2015년에는 20편의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방사선 피폭을 피하기 위해 5회 운항하였습니다. 항법 분야의 피해 요령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항법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GPS 신호에 수신장애 현상이 발생합니다. GPS의 위치 오차가 증가하며 항공기 운항에 중요한 항법 시스템 장애, 군 정밀 유도 무기의 정확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국내 항법 분야 현황은 GPS 지적 측량을 이용하는 사용자만 연 50만 명이 이르며 200여 척의 원양어선도 항법 시스템 사용자입니다. 국내 수요기관으로는 국립해양추기정보원, 선박운영사, 항공사, 군 등이 있습니다. 항법 분야 피해 발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어와 같은 태양 활동으로 인해 방출된 방사선은 태양 전파 잡음을 발생시킵니다. 잡음으로 인해 GPS 위성 신호가 약해지거나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교란된 전리권 때문에 GPS 위성의 위치 정보 및 신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법 분야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신틀레이션에 의한 정보 손실입니다. 신틀레이션이란 전리권이 작은 규모의 비정상적인 밀도 구조를 가지면 지상과 위성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불규칙적인 진폭 감소와 위상 변화가 생겨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상실되거나 해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피해 사례로는 태양 전파 간섭 때문에 GPS 위성의 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력 분야의 피해 유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변압기 및 전력시설 파손과 그로 인한 대규모 정전, 전력시설의 노후화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120기의 변압기가 있으며 수요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을 사용하는 기반시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전력 분야 피해 발생 과정입니다. 코로나 물질 방출 또는 태양풍에 의해 지자기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자기 교란은 지상의 송전선 또는 송유관에 지자기 유도전류를 발생합니다. 유도전류에 의해 변압기의 과부하가 발생하며 변압기의 노후화 또는 손상을 초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자기 유도전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우주전파 환경 변화로 지구 주변에 자기장 교란이 발생하면 지상에 설치된 장거리 송전선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를 지자기 유도전류, GIC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도전류는 변압기 과열을 발생시켜 변압기 파손이나 정전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의 피해 유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분야의 피해 유형으로는 단파 통신 장애, 위성 왕송 장애, GPS 통신 장애가 있습니다.
위성방송 가입자, 어업 종사자, 군 통신 장비 등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 수요기관으로는 스카이라이프, 수협, 항공사, 군, 방송통신사가 있습니다. 단파는 주파수가 3에서 3MHz에 해당하는 전파입니다. 전리권이 전파를 반사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통신수단으로 원거리 국제통신, 선박통신, 항공기 통신 및 국제방송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 발생 이후 가열되어 두꺼워진 전리권은 단파를 흡수하여 당파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파 감소라고 합니다. 2003년 10월 말 발생한 태양 폭풍 기간 동안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단파 통신 두절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전파 재난 피해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